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0을 넘긴 오정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요양원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 제 오랜 친구 수영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심아, 이제 나는 요양원밖에 답이 없는 거지.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나 있는 아들은 멀리 미국에 살고 있고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자 겁이 났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몰라줄까봐,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매일 밤 요양원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미 당신 마음속에도 똑같은 불안이 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된 첫날부터 머릿속에 요양원이라는 두 글자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것도 간병인을 쓰는 것도 결국 끝엔 요양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몸도 더 아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요양원만이 길은 아니야. 아직 나에겐 더 많은 선택지가 있어.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남은 인생을 요양원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보내고 싶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가고 싶고 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절망이 희망과 설렘으로 바뀔 것입니다. 요양원도 자식의 눈치도 간병인도 필요 없는, 그러면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존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직접 걸어봤고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용기 있는 선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이렇게 외로워지는 걸까? 분명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가 되니 하루가 길고 밤이 더 외롭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의 권유로 딸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따뜻한 집안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늘 바빴고 사위는 피곤해 보였고 손주들은 저를 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가면 괜히 눈치가 보였고 라디오를 듣고 싶어도 손주들 깨울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리고 저는 혼자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였지만 제 자리는 마치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쯤 지나던 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였나? 그리고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다시 혼자 살겠다. 딸은 놀라서 반대했고 눈물까지 흘렸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요. 자식에게 기대는 삶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외롭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이 남의 집에서 남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행복을 되찾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여러분의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심 할머니, 결국 마지막은 요양원 아닌가요? 자식 집도 불편하고 간병인은 너무 비싸고 선택지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된 날부터 제 머릿속에는 늘 두 글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요양원. 하지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좁은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는 삶. 마치 살아있는 감옥 같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 친구 수영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심아, 난 이제 끝이야. 요양원에 가면 그게 마지막이지. 그 말이 제 가슴에 큰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반드시 다른 길을 찾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조금씩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찾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깨달았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훨씬 더 행복하고 품이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 중 하나가 바로 세대 공존형 홈 쉐어링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집에 남는 방을 젊은이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고 대신 생활에 작은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보기를 함께 가거나 청소를 도와주고 함께 식사하며 말동무가 되어주는 겁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넓은 집에서 홀로 살며 늘 외롭고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대학생과 함께 사는 할머니라는 기사를 보고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2명의 대학생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저렴한 방세로 살면서 할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리고 할머니는 그 젊은 기운 덕분에 활기찬 나날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웃음이 돌아왔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협동조합 주거 공동체입니다. 비슷한 연배와 관심사를 가진 어르신들이 모여 한 건물이나 마을에 함께 살며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밥도 함께 먹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하는 겁니다. 부산의 최정수 할아버님도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셨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지만 공동체에 합류한 뒤 다시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아침마다 공동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탁구를 치며 저녁에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십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그분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마음 맞는 이웃과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방법들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요양원 아니면 자식집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변했고 선택지는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용기 내어 찾아야 비로소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스스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길을 어떻게 나에게 맞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요양원 말고도 훨씬 더 행복한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 공존형, 홈쉐어링, 시니어 협동조합 주거 공동체,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아셨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심 할머니, 다 좋은데 나는 뭐가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길이 많아도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길을 고르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답을 찾았던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입니다. 여러분, 존기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앞으로 누구와 살고 싶은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렇게 적으실 겁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진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함께 살되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 나는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어느 길이 더 나에게 맞는지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점검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 연금과 저축 등 경제적인 여력, 나의 건강 상태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집에 방이 남아 있다면 홈쉐어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집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주간 보호센터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 번째는 정보를 모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편리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도 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셔도 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각 시군구 복지센터, 주거 상담 서비스, 홈쉐어링, 매칭 프로그램까지 아주 다양하게 안내해 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자녀나 지인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정보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한 발 내디뎌 보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정보를 모아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하셔야 합니다. 홈쉐어링 매칭을 신청해보고 공동체를 견학해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처음부터 100%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홈쉐어링을 결정하기 전 3개월 동안 시험 삼아 지내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이 가장 빠른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유연한 마음을 가지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거인이 바뀌거나 공동체에서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더 맞는 길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노후는 내 마음이 결정한다. 요양원도 자식집도 아닌 오직 나답고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종이에 내 마음을 적고 현실을 점검하고 정보를 모으고 용기 내어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선택한 길 위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갈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찾아 한 걸음 내딛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설렘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심 할머니, 그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싸우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무서워요. 맞습니다. 저도 세대 공존형 홈쉐어링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년간 젊은 동거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은 5가지 지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을 내줬으니 저 친구가 나를 존중해야지.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니까 나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가끔 시끄럽고 방을 어질러 놓고 생활 습관이 저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친구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내 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대치를 낮추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도 그렇다는 걸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불만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깟 거 참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쌓이면 결국 폭발합니다. 작은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지죠. 저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날 저녁에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네가 설거지를 잊은 것 같네. 내일은 부탁할게. 이렇게요. 상대도 기분 나쁘지 않게 듣고 바로 고쳐줍니다. 속에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입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식탁에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한 주 동안 좋았던 점, 불편해했던 점, 서로 고마웠던 점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쑥스럽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더 친해집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 작은 갈등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 더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기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오늘은 혼자 있고 싶구나 하고 이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여유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마주하며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소한 갈등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풀어가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제 동거인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대치를 낮추고 바로 이야기하고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어떤 갈등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준비한 새로운 노후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켜가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새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법, 그리고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법까지 배워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그 행복한 노후를 오래도록 지켜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찾고 준비한 새로운 삶이지만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 힘이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작은 공원까지 30분을 천천히 걷습니다. 빠를 필요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2다리로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주변 이웃과 마주치며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집 근처 공원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내 마음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마음입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노트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1가지, 감사한 일 1가지. 예를 들면 손주랑 영상 통화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 동거인이 설거지를 대신해줘서 고마웠다. 이렇게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불안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노트를 준비해 보세요. 그날의 기쁨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습관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찍은 사진을 딸과 손주들에게 보내주면 멀리 있어도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또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지고 마음이 활기차집니다. 글씨 연습을 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간단한 요리를 배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노후의 하루하루를 훨씬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지켜가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행복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함께한 긴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새롭게 시작해도 될까?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80이 넘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웃고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매일 기쁘게 지냅니다. 그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만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좁은 침대에 누워 후회하며 눈물 짓는 노후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고 매일 설렘을 느끼며 살아가는 노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지금이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 피어오르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세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겠다. 그 다짐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다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노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미 실천하고 계신 소중한 경험담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진심을 담아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꼭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세요.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용기 내어 내 삶을 선택하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청춘의 오정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